챕터 2장 1번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질이 있고 핵이 있습니다. 자, 이 세포의 구조를 좀 더 우리가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껍질이 있죠. 그 다음에 흰자도 있죠.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이라는 세포에는 껍질과 흰자, 노른자가 있듯이 이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세포막입니다. 흰자에 해당하는 것은 세포질이고요.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은 핵입니다. 이게 노른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흰자가 있죠? 세포막이 되겠죠? 세포는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입니다. 첫 번째 세포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로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백질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단백질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인지질 사이에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지질과 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탄수화물과 지질하고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자세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크게 이제 이렇게 세포막을 이렇게 구분하고요.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세포막에는 이렇게 물질들이 이동합니다. 어떠한 물질들은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물질들은 이렇게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물질들이 이동하고 교환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물질들은 특히 영양소 같은 물질들은 포도당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결합해 가지고 이동하기도 하고요. 자,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또 세포막 바깥으로 또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물질들이나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물질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하나의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질들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물질들은 이렇게 차단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 바깥과 속을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도 하겠죠. 자, 그래서 세포막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겠죠. 자, 두 번째 세포질, 즉 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말하면 흰자인데요. 세포질에는 세포 안에 작은 소기관들이 있고요. 세포의 뼈대, 시토솔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핵이 이렇게 있겠죠. 노른자인 핵이 있고, 자, 이 부분 하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포질인데요. 이 세포질에는 세포의 작은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소기관도 있고요. 또 용해소체라고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렇게 용해시키는 용해소체도 있고요. 물질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운반해주는 트럭 역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트럭들이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또 이동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세포 안에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면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세포에 뼈대가 있는데요. 세포의 골격을 유지해주면서
세포를 안정되고 지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고 또 세포 내에 물질들이 이동시켜주는 교통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길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트럭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세포 모양을 이렇게 유지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을 제공시켜주는 건물의 골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내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도로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토솔이 있는데요. 이 시토솔이라는 것이 시토라는 것이 세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솔이라는 것은 어떤 액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액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이토솔이라고도 하고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젤 같은 이런 액체들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액체들은 세포 안에 이런 영양물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치 도시 안에 세포가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도시 안에 공기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에는 핵막이 있습니다. 자, 핵에도 이렇게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핵 소체가 있습니다. 핵 안에 작은 소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핵 소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색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염색질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염색질이라고 부른다면요. 세포가 분열할 때 이제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특정한 염료를 사용하면 선명하게 색을 띠기 때문에 염색이 잘 되는 성질이라고 해서 그래서 염색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 핵 안에는 유전 정보, DNA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 안에 염색질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이 똑같은 이런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딸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뒷장에서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은 국가 사이의 국경, 세포막은 국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포를 우리가 도시라고 비유를 하면 도시 전체를 지키는 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한다겠죠. 왜냐하면 세포 안에도 산소와 영양물질을 통해서 작은 세포 소기관이나 이런 핵들이나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물질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소와 영양물질을 통해서 생긴 노폐물들을 세포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또 배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지기가 있죠. 이 문을 지키는 경비원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투과시키고 또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들은 차단해주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라는 것이 도시라고 비교한다면 이 세포질 안에는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었죠. 발전소도 있고요. 세포 소기관에는 도시 안에는 발전소도 있죠. 에너지를 내는 도로망도 있었죠. 도로망. 이 도로망들이 있는 것처럼 세포 골격이 있었고요. 세포 소기관의 발전소 역할을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발전소도 있었고, 그리고 공장들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리보솜이라는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도 있다. 자, 여기 발전소에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요. 이 미토라는 말이 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미토라는 말은 실처럼 보이고 섬유처럼 보인다 해서 미토라고 하고요. 콘드리아라는 말은 작은 알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된 사람이 미토콘드리아를 보니까 실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처럼 보여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했는데요. 이 모양을 보면 안쪽에 있는 이 막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갱이처럼 이 주름이 알갱이처럼 보여가지고 실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 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자, 이곳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세포 소기관입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제 리보솜이 있습니다. 자, 여기 리보라는 말은 자, RNA 즉 RNA를 리보헥산이라고 부릅니다. 솜이라는 말은 어떤 몸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것은 리보헥산으로 이루어진 몸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리보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보헥산, 즉 RNA로 이루어진 이 몸체에서는 단백질,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들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공기, 자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액체로 된 시토솔이 있었죠. 그래서 시토솔은 세포 안에 어떤 공기나 어떤 자원, 단백질이라든지 이러한 효소라든지 이 다양한 세포 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토솔은 그러한 도시의 공기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세포막 바깥과 세포막 속 안을 바깥과 안을 구분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물질은 안으로 보내주고 불필요한 물질들은 차단해주고 안에 있는 또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보내주는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얀 세포질이 있죠. 이 세포질에는 작은 소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소기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토콘드리아, 방금 말했던 미토라는 것이 실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라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내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시 안에 발전소 역할을 해주는 게 많이 있죠. 화력발전소, 또 풍력발전소, 태양력 발전소, 이러한 여러가지 발전소들이 있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요. 자,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있었죠. 자, 리보헥산으로 이루어진 몸체라는 뜻이 있듯이 리보솜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는 리보솜도 있고,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이런 세포질 그물에 이렇게 붙어있는 리보솜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떠다니는 리보솜과 거친 세포질 그물에 이렇게 붙어있는 리보솜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세포질에 이렇게 그물이 있는데요.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리보솜이 과립처럼 붙어 있는 세포질 그물이라고 해서 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하고, 또는 리보솜이 이렇게 울퉁불퉁 있기 때문에 거칠게 보이니까 거친 세포질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세포질 그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끄럽게 보이죠? 그래서 매끈 세포질 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과립이 없기 때문에 무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질 그물에 대한 기능들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라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지 복합체가 있는데요. 이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골지 복합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골지 복합체는 자, 이 단백질을 저장해서 운반하고 분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안에 트럭을 생각하면 됩니다. 트럭을 통해서 물질을 운반해 주죠. 그리고 리보솜은 우리 몸 인체에 모두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보솜이라는 사람이 트럭을 운전해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트럭에는 단백질이 저장되어 있고 운반하고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 골지 복합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포라는 것은 작은 포자기라는 뜻인데요.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물건이 여기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겠죠.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단백질을 골지 복합체에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골지 복합체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저장해서 이렇게 운반하죠. 이렇게 작은 소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서 소포가 바깥으로 해서 분비를 시키죠. 세포막 바깥으로 이러한 단백질을 분비하듯이 소포라는 것은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기관이고요. 그리고 용광로처럼 생긴 용의 소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싹 소각시키는 환경미화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인데요. 핵 안에는 핵막이 있죠. 이렇게 핵을 보호해주는 또 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 막과 막 사이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핵 안에는 작은 소체가 있는데 그게 핵소체죠. 핵 안에 작은 소체 안에 RNA라는 이러한 리보핵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리보솜 RN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소체는 리보솜을 만드는 재료를 생산하고 조립해 가지고 리보솜을 만들어서 세포질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색질이 있죠. 세포 분열할 때 염색이 잘 되는 성질이라 해서 염색질인데요. 이 염색질 안에는 DNA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핵 안에는 이런 DNA 유전 정보와 RNA 이러한 리보핵산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의 세포 구조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우리 달걀 생각하라고 했죠. 껍질도 있고 그 다음에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있죠. 자, 이게 세포의 구조인데요. 달걀에는 껍질인 세포막도 있고 흰자인 세포질도 있고 노른자인 핵도 있죠. 핵. 그리고 세포질에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도 있고요. 세포막도 있고 그다음 세포 소기관들도 들어있죠. 세포질에는. 그리고 세포의 뼈대도 들어있죠. 이런 세포의 골격을 유지하는 세포 뼈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인 시토솔도 들어있다겠죠. 그렇지만 엽록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세포가 아니라 식물의 세포죠. 식물의 세포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 구조가 아닌 것은 3번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세포의 뼈대와 세포 소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세포의 구조는 세포 안에는 이렇게 핵과 세포질, 세포막이 있었죠. 이 세포막 안에는 세포의 뼈대를 유지해주는 도로, 교통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리보솜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그리고 골지 복합체 같은 이러한 트럭 역할을 해주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세포질에 해당한다겠죠. 흰자 역할을 하는 세포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 구조는, 자, 유전 정보는 세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명령하는 핵 안에가 들어있죠. 자, 이 핵 안에는
핵 소체가 들어있죠. 핵 안에 작은 소체. 핵 소체는 RNA를 생산한다겠죠. 그래서 리보솜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재료를 생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염색질들이 이렇게 있다겠죠. 염색질에서는 유전 정보인 DNA 이런 유전 정보들이 있어서 설계도면이 들어있다겠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 구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시토솔이라든지 세포뼈대, 세포소기관은 세포질에 해당하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포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세포막과 핵과 세포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